이게 수생목의 계절이 되고요. 목생화, 여기 화생토, 토생금은 화생토, 토생금이 되는 거예요. 이 화생토는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급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상생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자축인묘 지역이 생기라고 해서 탄생하는 구역이에요. 생기라고 해서 출생하는 지역이죠, 여기서. 그리고 하절은 장기라고 하는데, 여름이 되면은 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도 뻗고 이제 이렇게 잎도 나고 꽃도 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장기,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을이죠. 가을이니까 여기는 이제 성이라고 해서 성하는 기운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견고해지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나고 자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겉은, 그렇죠? 겉은 크지만은 성숙되거나 이렇게 견고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역은 일단은 견고해지는 구역이다, 단단해지는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멸하는 구역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나고 자라고 단단해진 이 기운을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눌러서, 그렇죠? 멸을 하는 거예요. 멸한다는 게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뜨거운 기운을, 뜨거운 화의 기운을 누른다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압축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여기는 화가 들어있죠. 화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나고 자라고 이렇게 견고해졌던 저 화의 기운을 압축해서 누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 누르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내가 모아서 전달을 해준다는 전달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장소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춘절은 이제 장소로 보게 되면은 물이 되죠. 수중이 되는 거예요. 수중. 연못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수중 동물들이 이제 저때는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바다, 강, 이러한 의미가 이게 이제 장소적인 의미에만 이제 들어있어요. 장소라고 하고요. 요 생기운이란 요건 이제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상생을 의미하는 거죠. 상생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시라고 해서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죠. 사시라고 해서 사계절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자축인묘를 우리가 이제 장소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물이라고 본다면은 여기는 논이나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여기는 이제 육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절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산이라는 의미가 있죠. 산, 그렇죠? 산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공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공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이제 생기는 물건이 있죠. 물건이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나오는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대개 이제 춘절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물건은 대개 어류가 되겠죠. 수중에서는 뭐가 살아요? 뭐 수달이라든가 어떤 또 어류들이 이제 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고기, 뭐 어류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은 이제 논과 밭과 이제 육지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작물이 나오죠. 작물이 나오고요. 곤충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벌레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때가 이때죠. 여러 의미 이제 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곤충이나 벌레들이 이제 기승을 부리는 때가 되죠. 그리고 이 하절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어떤 육식 동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뭐 곤충이다 벌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동물로 본다고 하면은 초식 동물에 가깝고요. 여기서는 이 짐승들은 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죠. 새가 되는데 대개 닭이나 뭐 오리 같은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다가 분류를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계절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물들이 이제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그 어류들의 생명 활동이죠. 어류의 생명 활동이 되겠죠. 어류의 생명 활동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작물의 생명 활동이 되겠죠. 작물의 생명 활동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동물들이죠. 동물들의 생명 활동이 되겠죠. 동물의 생명 활동. 이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공중이니까 역시 이렇게 새떼들이죠. 새들의 생명활동이니까 이때는 새들이 어디로 날아가나요? 전부 남쪽으로 날아가죠. 먹이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남하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시기고요. 이때 동물들은 이제 가을이 오면서 이 동물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쪽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잡아먹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걸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그 업을
알기 위해서요. 이렇게 직업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춘절은 우리가 되게 여기는 우리가 어업을 하고 이제 살아가겠죠. 여기서 업을 우리가 한다면은 되게 요 구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식당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해물이라든가 그렇죠, 뭐 횟집 같은 거 있잖아요. 요쪽 구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서는 하절이니까 여기는 농사들을 짓겠죠.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고, 그렇죠. 뭐 채소를 이제 판다거나 묘목을 팔아서 묘목을 키워서 판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동물들이니까 사냥을 한다거나 여기서는 이제 식당을 한다면 고기 장사가 되겠죠. 요즘 사냥마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연장을 들잖아요. 그래서 군인, 경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구역에 이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새 장사가 뭐냐 그러면 요즘 통닭이에요. 통닭, 뭐 치킨,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구역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직업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그 모습들이 춘절에 이렇게 상생은 이렇게 수생목이고 기운은 생기다. 그리고 장소적인 입장에서는 수중이라든가 연못이 되겠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개들은 이제 어류의 생명 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업으로서는 우리가 어업이나 만약에 해물 장사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청관화를 시켜봐야죠. 이거 이렇게 청관화를 시키니까, 청관화를 시키게 되니까 여기는 개수가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간목 분야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을목, 병화, 그리고 정화, 경금, 신금, 임수가 되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수생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만물이 이 산에서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 거를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우리가 키우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이 그냥 스스로 이제 키우게 돼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자연이 키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성이라고 해요.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계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목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계수라고 하는 과정은 이렇게 근이 되겠죠. 근이. 자, 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싹이 되겠죠. 싹이. 묘목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싹이 나오는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묘진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엽이, 그렇죠? 지엽이 나오는 계절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꽃이 피게 되겠죠. 꽃이 피고 여기서는 이제 열매가 열리죠. 결실이 이제 여기서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열렸으면은 이제 익어 가야죠. 이렇게 이제 익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겪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수럴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분이 지나서 주분에서부터 입품까지죠. 이 시기가 여기가 되면은 이제 성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상품이 완전히 된 거예요. 상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이제 여기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종자가 된 거죠. 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목이 이쪽 자축을에서는 이렇게 근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씨라든가 그렇죠? 씨라든가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잉태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잉태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입춘이 지나서 이러한 과정을 지나서 입춘이 지나서 이제 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오게 되니까 요 구역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일 자체를 우리가 여기를 간목이라고 하죠. 그리고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를 오행으로는 우리가 을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이 구역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경금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만물들인데, 그렇죠? 이 간목이라고 하는 만물이 동지서부터 입춘까지는 이제 근으로서 씨나 어떤 거 이런 어떤 종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입춘서부터 춘분까지의 간목의 모습은 이렇게 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춘분이 넘어가게 되면 을목인데 이때는 을목이 지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꽃이 이제 피는 시기다 이렇게 해서 하지가 넘어가게 되면은 번식을 하게 되죠. 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번식이 되었으면 열매가 이제 익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종자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 종자를 진금이나 종자를 다시 이쪽으로다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과정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8개의 과정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이제 있는데 요 8개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팔품이라고 해요. 팔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8가지의 만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만물들을 알아차려야만이 우리가 이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춘절인데 목이 있지만 이 목이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면, 그렇죠? 인지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상품이 설령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완성이 되면은 팔아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지만 우리가 이거를 인식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계절에 그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가 있어야 돼요. 토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것들을 인지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씨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토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간목이라는 씨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무토가 있어야 되고 이제 여기서 금으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경금이 태어나기 위해서 또 기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익어가려면 또 무토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상품을 익었으면 이걸 시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무토가 있어야 되고, 열매를 신금이라는 종자를 넘겨줘야 되니까 기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마다 이렇게 토가 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인지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 인지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때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를 가지고 이제 중화라는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이 화라고 해서 변화를 주관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관하는 때를 인지하게 만드는 게 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8계절에 토는 각기, 그렇죠? 이렇게 각기 8개의 토가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무기토가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입동, 여기가 지금 이제 입동에서 만약에 동지까지다. 입동에서 동지까지다 그러면 이 신임이라고 하는 이 구역에서 이 신금을 저쪽으로 다 넘겨주려고 하면은 내가 그 넘겨줘야 될 때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반드시 기토가 있어서 넘겨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전달한다는 개념의 의미가 있고요. 무토는 그 전달받은 거를 이렇게 키우고 크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개 동지에 기토가 임수를, 그렇죠? 임수가 전해주는 신금을 동지가 지나면 기토가 계수를 전달받아서, 그렇죠? 간목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동지에 이쪽에서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쪽에서 임수가 기토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계수가 이렇게 기토를 통해서 간목을 생산하는 과정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임탁수 간목생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토와 수가 합을 해서 하나가 됐다 해서 토수합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토수합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 하지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병화구역에서 이렇게 정화구역으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목에서 금으로 바뀌는 이 기간이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여기 보면 입하에서부터 입주까지 요 90일을 우리가 화토동근이라고 해요. 동근이라고 그러죠. 화토동근 얘기 들어보셨죠? 화토동근 혹은 금화교역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화토동근이라는 의미를 이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변화를 주관을 하는 거예요. 목에서 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토의 기운을 받아서, 그렇죠? 목을 금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우리는 이 금화교역이라고 하고요. 금화교역이라고 하죠. 금화교역이라고 하고 화토동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지에, 그렇죠? 동지에서 이렇게 신금이 이쪽 간목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임수가 계수로 넘어가는 시기죠. 요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토수합일, 토와 수가 합을 해서 하나가 된다고 해서 토수합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동지 전 임수에게서 물려받아서 이제 계수를 이제 토해내죠. 계수를 토해내어서 간목을 나오게 하는데, 이 간목은 또 무토가
개입을 해서 이 무토는 병화를 보고 간목의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넌 나가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밖을 보는 시선을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기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저쪽에서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전인자라고 봐도 되고요. 이렇게 물려받은 유업이라고 해도 되는데, 물려받은 이 기운을 통해서 개수를 거기서 생산하는 거예요. 마치 임수라고 하는 강물을 기토라고 하는 뚝으로다가 막아서, 그렇죠? 임수를 이제 논으로다가, 그렇죠? 이렇게 물을 대해서 그 논으로 들어온 물을 가지고 개수화를 시켜서 목을 키우는 역할처럼, 이 임수라고 하는 이 기운이 개수로 들어오는 데는 무토로다가 너무 높게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토로다가 막아서 임수가 이렇게 기토를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토수합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토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시기적으로 변화를 모든 구역에서 매듭마다 토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만물의 변화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 시기를 인지시키고 유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토의 중요성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은, 물론 이제 사주를 보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대운을 본다거나 연운을 보게 될 때, 대운을 보거나 연운을 보게 될 때 토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던 일을 연속해서 하면서 변화를 하느냐, 아니면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새로운 일로다가 변화를 하느냐, 이런 어떤 그 변화, 즉 운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의 중요성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생성이라고 해요.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들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에서 스스로 자연으로 저절로 자연이 만들어준 과정을 우리가 생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거는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태어나는 과정인데, 우리가 즉 아버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태어난 나로서는 거기에 어떤 노력도 한 게 없죠. 그냥 스스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죠. 그렇지만 나를 태어나게 한 아버지는 출산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에서 이제 자식을 놓는 공을 세운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태어난 나는 내 의지나 노력이 들어가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생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나를 출산을 시킨 부모님은 우리를 출산시켰다 해서 출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내 주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사주가, 내 주변이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내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환경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환경이 팔품으로 생긴 거예요. 이 팔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인 거예요. 그 환경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구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에 설령 그 기운이 없더라도 그 환경은 그러한 기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묘진 원령에 태어났다고 하면 내 사주에는 이렇게 을목이 없어도, 그렇죠? 분명히 이 지역에서는 을목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해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내 사주에 이렇게 신금이 없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임수가 없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사주에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가 있어서, 내 사주에 토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내 사주에 이렇게 가불경신이라고 하는 만물이 오행이 내 사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토가 없으면 그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이제 무기토가 결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무토가 인지하는 것과 기토가 인지하는 내용 자체는 다르죠.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일단은 이제 토가 있어야만이 그 때를 알려주고 그걸 이제 내가 인지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생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생하고, 그렇죠? 낳게 하고 성, 익어가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춘하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동절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네 개로 나누니까 생장, 성멸, 생장, 수장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성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계절에는 분명히 이러한 기운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내 사주가 없을 뿐이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사주에 있는 글자를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사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 흐르고 있는 그 팔품에 그 기운을 우리가 읽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사주는 목이 없어도 목이 있는 걸로, 금이 없어도 금이 있는 걸로 인지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기운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되게 이제 무토를 가지고 있으면은 밖을 보는 시각이 발달이 되었고요. 기토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타고난 거예요. 대개 이제 입하라고 하면은, 입하에서 하지다 그러면 여기잖아요. 입하에서부터 이렇게 하지까지다 이러면은 이때 시각은 미래를 보는 시각이에요. 잘하는 건 어디서 잘하죠? 여기서 나고 자라고 하죠. 나고 자라고, 여기서는 자랐으니까 이제 결실을 준비하는 때죠. 결실을 준비하는 거니까 하지 이후에 금을 바라다 보는 미래를 이렇게 바라다 보는 시각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이 번식을 하는 거잖아요. 번식. 금으로다가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라는 거죠. 전달 능력이니까 만약에 이 계절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 계절에 태어나고 나는 그걸 못할지라도 대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뭔가 결실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자기 사주에 이제 이렇게 계수는 있고 간목이 없다면은 자기 사주에 없어도 그 시기, 그 환경에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주에는 만약에 이렇게 계수는 있고 간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나는 계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연구를 한다거나, 그렇죠? 이것만 하면 되고, 그걸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연구하거나 가르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은 또 딴 사람들이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들이 이제 토가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생목에서 계수와 간목, 을목과 병화, 정화와 경금,
신금과 임수 이 계절에 태어났으면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가 없으면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인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입고 먹고 즉 말해서 의식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지 뭐 이렇게 먹고 쓰고 그죠? 먹고 쓰고 남고 그러니까 집을 사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를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즉 말해서 그 시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내가 가진 자질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토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것들을 알아차려서 즉 시기를 알아차려서 내가 이렇게 근이 나와야 될 시기에는 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싹이 나올 시기에는 싹이 나올 준비를 하듯이 학교에 갈 준비 그렇죠? 이제 내가 취업을 해야 될 땐 취업을 할 준비,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없으면은 내가 나이가 40이 돼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내한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주관하는 이제 그 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하는 계절에 이렇게 변화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중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 직장 그만두고 이쪽 직장 갈 때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직장이 바뀌어도 직업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한 가지 일을 평생 동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가서 조금 몇 년, 여기 가서 몇 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토가 그 변화를 주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환경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를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무토라고 하는 거는 밖을 보는 시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무토는 이제 내가 만든 능력을 쓰는 거예요. 무토는 내가 만든 능력을 쓰는 거라면 기토는 이렇게 내가 만든 능력인데 내가 만든 능력일 수도 있고요. 내가 물려받은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후대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후대에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하에서 여기는 반드시 기토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금화교육기가 이렇게 목에서 금으로 바뀌죠. 꽃에서 열매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전달되니까 여기 기토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기토죠. 기토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쭉 내가 학교를 다닐 시기에 학교도 다녔고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내부 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결실을 이제 넘겨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지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줄 때를 아는 지혜, 기토. 내가 스스로 즉 말해서 은퇴를 해야 될 시기를 알고 내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시기를 알아차리는 것이 기토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쪽 기토는 내가 물려받아서 그 물려받은 걸 내가 다시 계승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이쪽에 있는 기토예요. 근데 이러한 기토들이 없으면은 나이가 80이 돼도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쓸어안고 그냥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능력을 내가 스스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토는 후대에게 전대에 물려받았거나 후대에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토의 역할이죠. 대개 이제 자축원령이다, 자축원령이다라고 하면은 가정교육기관이에요. 가정교육기관. 가정교육기관이면 분명히 자식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토가 없으면은 이렇게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이 인식 기능, 그러니까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식을 했으면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부모는 애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자식에 대한 인식, 그렇죠? 내가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만이 거기에 맞는 책임이나 본분,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거죠. 그 정말서 이게 결국은 토가 중화를 이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지에서 이제 입춘, 여기가 입춘이잖아요. 동지에서 입춘이 여기 이제 자축월령인데, 이때는 이제 개수가 간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토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기토와 개수가 만나서 이렇게 간목을 생산하는 거예요. 자, 기토가 개수를 만나니까 이걸 가지고 토국수라고 하죠. 토국수라고 하고, 목이 기토를 만났으니까 이걸 가지고는 목국토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개수가 목을 생하니까 수생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변 용어가 있는데, 기토와 개수가 만났다. 기토와 개수가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윤택이라고 해요. 윤택하다, 옥토다 이래요. 윤택이다, 옥토다. 이 말은 정말해서 옥토라는 말은 자질이 있다는 의미고, 윤택하다는 얘기도 이제 자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자질은 뭐냐 그러면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능력을 타고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윤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있으면 윤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윤택하다. 윤택하다 이제 이렇게 하죠. 윤택이다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인 자질을 가지고 타고났다. 그러면 타고났으면, 선천적인 자질을 타고났으면 그 자질을 내가 인지를 하고 알아차려야죠. 저 알아차려야 되니까 목이 토를 만나야 돼요. 토는 뭐라 그랬죠? 항상 인식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지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가 간목이 기토를 갖다가 소토, 이걸 목국토를 가지고 우리가 통변 용어로 소토라고 해요. 소토. 토국수를, 이 기계를 우리가 윤택이다라고 했듯이 이렇게 간목과 기토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소토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태어날 때, 그렇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질을 본인이 인지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 기간이라고 해요. 목국토의 그 기간이. 그리고 나서 이제 개갑이라고 하는 거는 수생목인데, 이거는 이제 그 목을 이렇게 점점 키워나가는 거죠. 키워나가는데, 여기서는 개갑이라고 하는 거는 즉 말해서 개수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얘기하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물려받았으니까 저 지식을 받는 어떤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목은 어디에 싹이 나서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되는 거예요. 간목은 학교 교육, 개수는 여기가 자축월령에 있는 개수니까 요거는 가정교육이 되는 거죠. 가정교육이 되고, 인묘월에는 간목이죠. 간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받는 학교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식을 점점 이렇게 키워나간다는 의미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입춘이죠. 입춘에서부터 이렇게 춘분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토가 이제 무토로 바뀌죠. 무토로 바뀌게 되는데, 이 무토가 개수를 이어받아서
무토가 계수를 이제 이어받아서 병화를 이제 이때 보는 거예요. 병화를 보고 간목을 학교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간목은 후천적으로 배우는 지식이 되는 거고, 기토와 계수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계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내가 능력을 타고난 거다. 그래서 목국토 그러면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내가 인지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입춘이 지나서 춘분까지는 무토가 계수의 기운을 물려받아서 간목을 성장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외부, 학교라는 외부에 나가서 지식을 습득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무토가 있어야,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인묘월인데, 인묘월에 무토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름 사주에 따라서 기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목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한테 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세요. 그 말은,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학교에까지 부모의 간섭이 미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학생이 선생님이 뭐를 가르쳐 주면은 그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 말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가 있어야만이, 이 계절에는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만이 내가 하는 말은 틀리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도 틀리다. 남이 하는 말이 맞고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맞고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뭔가를 배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인식 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이렇게 기토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면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가 원만해지질 않을 뿐더러 이렇게 나가서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만 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춘분인데 이 춘분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목생화 계절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되잖아요. 목생화 계절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을목의 계절인데, 이 을목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이 무토를 인식을 해서, 그렇죠? 무토를 인식을 하는데, 이 을목은 여기에서는 무토를 인식하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계수를 선으로 먼저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병화를 여기서는 이제 먼저 인지를 하는 거예요. 병화가 있어야만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활동에 따른 지혜, 그 계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으면 이 을목은 계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또 사회생활에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토가 하는 건 항상 외부를 인식하는 거니까, 남들을 인식하는 거니까, 남들은 외부에서는 지금 환경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여기서는 나만 공부를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절대적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왔었는데, 이렇게 춘분이 지나면서부터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상대를 이제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시험을 95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 옆에 96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더 못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적인, 그렇죠? 상대를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 상대를 알아차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계수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이 을목은 병화를 알아차려야 돼요. 병화. 이 병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알아차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미래잖아요. 미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나의 목적에 따른 준비가 또 계수가 되는 거예요. 병화는 그래서 이 병화는 간목을 키우는 게 아니고 병화는 을목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을목은 어떻게 돼요? 병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경쟁자들을 알아차리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경쟁을 해서 경쟁을 겪어보기도 한 거예요. 체험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차렸고 그 내 능력을 이렇게 써먹어도 봤고 경쟁도 겪어봤고 검증도 해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 입춘에서부터 중간까지 가정교육 동지에서부터 입춘까지 그러니까 부모한테 배운 가정교육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런 것들을 이건 선천적이고 이건 후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 곳곳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토가 이렇게 중화를 다 하고 있어요. 이 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기토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토할 토자라고 그러죠. 토할 토자. 토해낸다라고 해요. 토해낸다라고 하고 무토를 우리가 머금을 함자라고 머금다 이러죠. 이 무토는 임수와 원래는 병화라고 하는 기운을 머금는 거죠. 머금죠. 기토는 이렇게 계수와 정화라는 기운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데 임수가 이제 이렇게 무토를 통해서 임수가 무토를 통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정화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토가 임수를 머금어서 머금을 함자죠. 무토가 임수를 머금어서 기토를 통해서 계수로 내뱉은 거예요. 요게 이제 토수합일이라는 과정이죠. 임수가 그 무토가 임수라고 하는 한기 이 차가운 기운을 머금어서 기토를 통해서 계수라고 하는 습기를 토해냈다. 요 과정이 토수합일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요. 기토는 토해낸다, 무토는 머금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먼저 기억을 하시고, 기토는 계수정화를 토해낸다, 무토는 임수병화를 머금는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여기에다가 더 이제 추가가 되고 이제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명리학적으로 생성 과정인 거예요. 생성 과정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세상을 인식하고 사회생활도 이제 해봤으면 열심히 살았으면 그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업적을 남겨야 돼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살았다. 살긴 살았는데 죽을 때 남기고 갈 게 없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뭐 하나를 남겨야죠. 내가 능력을 만들어서 내가 남길 수도 있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대를 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업적을 남겨서 우리 후대들이 그 업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를 이렇게 남긴다라고 하는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을 막 살 수가 있죠. 생각 없이 살 수가 있고 준비 없이 살 수가 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훼손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주에서는 그렇게 타고났지 않아도 운에서 이제 업적을 남길 운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으면, 즉 생성이 되어서 태어났으면 살아생전에 뭔가를 내놓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출산이다 그러면 그 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내놔라라는 뜻이세요.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의 물건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놔야 나오는 거죠. 내놔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수가 그렇죠? 이쪽에서 신금을 물려받아서 신계가 되어야만이 이렇게 간목에게 내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계갑이 이렇게 만나야만이 간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통변용어로는 수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왔어요? 저쪽에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금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간목으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시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 과거에 무슨 일이 들어오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살려내 가지고 미래로 이제 전달을 한다는 개념이 출산이라는 개념이죠. 그럼 여기에는 이 출산이라는 개념 속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놓는 것이죠. 내놓는 것.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즉 말해서 어떤 거 실력의 어떤 거 높낮이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수원을 이제 한다는 얘기는 과거의 유전적인 것을 간목에게 내놓은 게 되는 거예요. 내놓은 게 되니까